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8일 오전 3시 26분입니다. 새벽입니다. 저는 한 3시간째 지금 미국 워싱턴 하원 감찰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청문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 나온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마이클 코언이라고 1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주로 개인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죠. 마이클 코언. 이 사람이 여러 위정죄 등으로 해가지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제 수감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 공적 일,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두운 면을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심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트럼프에 대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화당원은 이 마이클 코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전에 의회에 나와서 위정한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이 민주당 의원들은 코언으로 하여금 트럼프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뭐 어느 나라 정치판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이 마이클 코언이라는 사람이 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한 번도 무슨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아마 미국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권력을 잡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치명적이고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폭로를 한 경우가 있는지 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 표현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과격하기도 하고 너무나 직설적이고 한데 이게 이 정언이 지금 하노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 두 번째 회담을 하고 싶어 한 이유가 언론의 각광을 받아가지고 정치적 난관을 좀 돌파해보고자 한 것인데 하필 이날 이 청문회가 잡히는 바람에 지금 미국 언론은 하노이 회담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것만 중계방송을 하고 이걸 머리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혀버렸어요. 하노이 회담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무슨 합의가 나오더라도 트럼프가 국내에 돌아가면은 그것은 작은 뉴스가 돼버리고 이걸로 아마 전 언론을 도배를 하고 미국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이 트럼프란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가장 가까이 트럼프의 심부름을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이 그렇게 또 팩트를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실감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인간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하나의 파멸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파멸은 뭐 정치적 추락으로 생겨가지고 2020년에 재선에 출마하지 못한 그러니까 공화당 안에서 이미 공화당이 버리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탄핵될 수도 있고 또는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길이 확실하게 열려버린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 마이클 코언은 우선 작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레이시스트, 콘맨, 취트란 이 세 가지 말을 씁니다. 인종주의자다. 흑인을 경멸하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콘맨이다. 이건 사기꾼이란 말이죠. 콘맨. 취트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인간에 대해서 더구나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레이시스트, 콘맨, 취트란 말이 바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또 한 이야기가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많아요. 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해가지고 선거 캠페인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한 번도 자기가 당선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당선되지 않으면 왜 하느냐. 당선될 줄 모르지만 이걸 기회를 통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가지고 트럼프란 브랜드를 유명하게 함으로써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떨어져도 좋다. 이 선거 캠페인 동안 얼마나 많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느냐. 이것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클 코언도 절대로 당선될 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걸 대입 한번 해보십시오. 트럼프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김정은 만나니까 세계 언론이 집중 조명을 해주니까 이것만 즐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즐기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퇴임한 이후에 트럼프 사업을 뭐 북한에서도 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애국심이라고 해서는 아메리카 퍼스트 하지만은 트럼프 퍼스트다. 애국심이라는 건 전혀 없는 사람이고 특히 자기의 그 금융 기록, 자기의 재정 기록, 트럼프 회사의 자산 가치는 부풀리고 세금을 낼 때 되면은 또 축소 신고를 하고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허위 보고를 했다. 그 다음에 어떤 포르노 배우하고의 관계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마이클 코언이 돈을 주고 13만 달러 주고 그 다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자기 개인 수표를 끊어가지고 갚아주더라. 뭐 이 폭로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마피아 보스 같다. 트럼프가 누구를 죽여버리도 나는 절대로 발각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게 농담이 아니다. 트럼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를 트위트를 통해서 협박하려고 하는 게 공포스럽게 느껴진다. 트럼프를 조직 범죄자에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왜 주로 폭로의 주점은 왜 러시아와 이런 관계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러시아 정보기관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그 결정적 증언도 하나 했습니다. 2016년 여름에 트럼프 심부름을 잘하는 스톤이라는 사람이 위키리커스의 아산주라 그러죠. 아산주와 통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피커폰으로 트럼프에게 전화를 하는 걸 곁에서 들었는데 며칠 있으면은 힐러리와 관계되는 폭로가 위키리커스에 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더랍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분 좋아했다. 이게 무슨 스토리냐 하면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민주당 선거사무소의 컴퓨터를 해킹을 해가지고 많은 자료를 위키리크스에 전해줬어요.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폭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트럼프 선거사무소에서는 러시아 해킹팀과도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언제 해킹이 되고 언제 폭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지 않겠느냐 하는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폭로가 됩니다. 또 트럼프는 그 나이로 봐서는 월남전에 가야 되는데 계속 뒤꿈치가 아프다 해가지고
의사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병역을 연기하다가 결국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5만 명 이상의 월남 젊은이가 죽은 징집 연령인데도 안 갔으면 빠졌습니다. 그게 항상 문제가 됐는데 지금 다른 언론의 다 취재에 의해서 이것은 의사들을 뭐 설득을 하든지 해가지고 아프지도 않는데 엉터리 진단서로서 병역을 면제했다 이렇게 보는데 코어는 트럼프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월남에 가 내가 바본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월남에 간다고 내가 바본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진단서는 엉터리란 이야기죠. 그런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흑인에 대한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한 케이스를 또 몇 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코어는 자기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트럼프의 외도, 포르노 배우 또 플레이보이에 뽑힌 여자와의 외도에 대해서 트럼프의 부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가장 자기는 가슴 아프다면서 그 부인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또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가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떠벌렸지만은 자신을 시켜서 트럼프가 다니던 학교에 연락을 해가지고 성적표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아주 압박을 하도록 시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은 트럼프와 만났을 때 같이 일하자고 했을 때 거절을 하지 못한 게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는 다 이거 내 책임이다. 한 걸 다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대의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여기 와서는 진실을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어떻게 범죄자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백악관에서도 지금 범죄자의 말을 믿는 것은 말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또 변호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화를 내는 거는 그동안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때는 화를 안 내다가 트럼프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해서 아주 흥미롭게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듣고 있으면은 트럼프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본인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는 기대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사고가 난 것처럼 대통령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득표수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한 300만 표 앞섰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독특한 선거인단 시스템에 의해서 선거인단 표에서는 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또 그것부터가 참 불운이고 미국 국민으로서는 불운이죠.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예상치 않는 당선을 안겨주었죠. 그날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다 힐러리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트럼프를 당선시킨 것은 나중에 분석을 하면 이렇죠. 그동안 백인들이 역차별을 받았다. 특히 백인 학력이 좀 낮은 백인 중산층 또는 하류층에서 집단적으로 트럼프를 밀어주었다.
그 다음에 역시 러시아 공작기관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 아주 경합주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락이 결정됐을 때는 몇천 표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트럼프가 이겼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미국의 정보기관이 SNS 등을 통해서 힐러리를 떨어뜨리고 트럼프를 이기게 하는 공작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요새 김경수 사건, 드루킹 사건에서 나오는 댓글 조작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댓글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죠. 그걸 보면은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컨트롤한 사람은 푸틴입니다. 푸틴이 러시아 정보기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의 정치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성공을 했다. 자, 이제는 이제 공식적인 문서가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콜루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음모. 러시아 정보기관이죠. 러시아 정보기관과 트럼프의 음모에 의한 부정선거였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것은 간접사건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트럼프는 푸틴의 첩자다. 이런 방향의 결론이 나와버린다면은 탄핵, 아니면 자진 사퇴, 아니면 공화당 내부의 반발, 이런 게 다 예상이 됩니다. 제일 치명적인 것은 공화당 내부의 반발이죠. 공화당 사람들도 이제 2020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내년입니다. 2020년에 이 국회의원 선거, 상원, 하원, 지사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를 붙잡고 있다가는 우리까지 망하겠다고 생각하면은 트럼프를 정리하는 그런 내부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닉슨이 탄핵 직전, 탄핵은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탄핵 직전으로 몰렸을 때 바로 공화당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자진해서 물러났는데, 이번 이 역사적 이 청문회입니다. 역사적 정언입니다. 이 폭로죠. 이거는 시종일관 폭로를 하는데, 마이클 코언이라는 사람이 아주 스마트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걸 다 고백을 한 다음에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죄를 저질렀다. 이 모든 게 내 책임이다. 그러나 나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언하는 사람도 당당하고, 이 구경하는 미국 사람들도 트럼프가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냐? 콘맨이다. 콘맨이라고 하면 사기꾼인데 미국 사람들한테 콘맨이라는 그 어감이 정말 나쁩니다. 콘맨 하면은 그 인간으로도 보지 않아요. 플러스 레이시스트다. 인종주의자다. 그 다음에 트위터. 속임수 쓰는 사람이다. 이걸 레이시스트, 콘맨, 트위터,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는 거는 아마 미국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괴물, 악인, 도저히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 사기꾼.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무슨 합의를 한다? 합의를 해서 추진할 힘이 생기겠느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국의 국내 여론이 나빠지면은 추진하는 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론이 들고 일어나면 종전선언에 따른 부담을 지는 무슨 경제적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데 대한 반발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걸 피해서 경제적 지원은 한국에 떡 맡겨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우리가 맡겠다. 그래서 무슨 개성공단 재개한다든지 아니면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지 북한에 대한 퍼주기를 한다든지 경제 협력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한국 국민들도 트럼프가 완전히 김정은한테 속았다.
트럼프가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 알게 될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생기겠느냐. 또 황교안 씨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되면서 당장 내일부터 문재인 폭정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마이클 코언의 오늘 증언은 단순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황에, 그리고 김정은에게도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